커브 같은 경우는 클러치 레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왼발로 클러치 레버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하냐? 밟고 있으면 클러치 레버를 잡은 거와 같은 역할을 낼 수 있다. 그때 왼쪽 발을 다시 떼면 클러치를 잡았다 놓은 것처럼 기어가 들어가서 이제 구동이 연결돼서 앞으로 나간다. 요걸 이제 알고 레브 매칭을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라이더스 슬라이더입니다. 오늘은 슈퍼컵으로 전에 말씀드렸던 레브 매칭 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슈퍼커브에는 매뉴얼 바이크에 있는 그런 클러치 레버가 없기 때문에 그 클러치 레버의 역할을 하는 그 왼쪽 페달, 기어 시프트 페달을 가지고 이제 클러치 역할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기어를 이제 바꿀 때 밟는 순간, 밟았을 때 기어를 이제 밟고 떼지 않으면 기어가 이제 딱 밟은 상태로만 있으면 이제 클러치를 잡은 효과와 같이 이제 엑셀을 돌려도 공회전을 하게 되죠. 이제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레브 매칭을 하는 건데요. 그 레브 매칭을 하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기어를 내릴 때 같은 속도일 때 기어에 따라 이제 RPM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차이에 따른 RPM을 이제 보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브 매칭을 해야 되는데, 지금 4단으로 가고 있다가 이제 서야 되잖아요. 그때 밟고 돌리고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레브 매칭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꿀럭꿀럭 거려요, 만약에. 근데 이제 그럼 레브 매칭을 하는데 굳이 해야 되냐? 솔직히 슈퍼커브는 안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같이 섰는데 바로 파란불이 바뀌었을 때가 그러니까 섰는데 바로 파란불이라기보다는 쓰려고 했는데 바로 파란불이 바뀌었을 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면 4단으로 달리다가 앞에 빨간불이 있어가지고 이제 쓰려고 했는데, 딱 거의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 커브가 4단에서 이게 엑셀을 돌려도 반응이 굉장히 늦기 때문에 일정 속도가 나는데 좀 오래 걸립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쓸 때는 기어를 한 2단 정도로 맞춰서 쓰시는 게 좋아요. 커브 같은 경우는 1단으로 아마 쓰게 되면은 굉장한 이제 앞으로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1단으로 쓰는 걸 1단으로 바꾸는 걸 좀 비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단으로 쓰셔서 그 상태에서 이제 1단으로 바꾸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요. 평소에 굳이 레브 매칭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커브로는. 그리고 솔직히 매뉴얼 바이크도 레브 매칭이 솔직히 공도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쓰고 싶으면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굳이 속도를 줄이시면서 그냥 기어를 바꾸셔도 됩니다, 사실. 하지만 좀 더 이제 스무스한 이제 주행을 하시려면 일단 익혀 두시는 게 좋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슈퍼컵으로 레브 매칭할 때, 이제 다운시프트 할 때 이제 레브 매칭을 하는 경우에 2단에서 1단으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이제 신호 걸렸다. 이제 좀 설명 좀 할 수 있겠네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1단으로 가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백토크 이렇게 앞으로 쏠림 현상이 나거든요. 1단은 너무 느려서. 그렇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일단 쓰는 게 이제 오른손 이제 엑셀, 그 다음에 왼발 이제 기어, 이렇게 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2단이고요 1단으로 놨을 때, 기아를 내렸을 때 이렇게 밟고 있어서 끝까지 밟았을 때는 엑셀이 이렇게 헛돕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매뉴얼 바이크에서 얘기하는 이제 클러치를 잡은 거랑 똑같죠? 그러다가 이 뒷발을 이제 왼발을 이제 놓으면 기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클러치를 놓으면서 이제 바꾸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이제 이 두 개가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나가죠.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하시는데, 순서는 똑같습니다. 4단으로 가다가 3단으로 하면서 이제 레브 매칭 하려면 일단 뒤꿈치로 어쨌든 뒤에 있는 페달을 밟고요, 뒷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기어를 내려준 상태에서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지, 클러치를 잡은 효과를 내주고요. 그 다음에 엑셀을 빠르게 돌려서 이제 RPM 보정을 해주시고 뒤꿈치를 놓으시면, 네, 이게 레브 매칭과 똑같은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가다가 바로 보시면 지금 4단이고요. 이제 지금 현재 2단이고요. 두 번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꿀렁꿀렁감이 없어요. 이렇게 기아를 내려도. 근데 이제 문제는 레브 매칭을 안 했을 때, 그냥만 이제 커브에서 기어를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커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꿀렁꿀렁 거립니다. 이게 솔직히 좀 위험해서 여기서는 지금 못할 것 같고요. 이따가 지금 제 뒤에 차가 없거든요. 그냥 내리면 이렇게 그냥 앞으로 쏠려요. 방금 보셨듯이 그냥 달리다가 기어를 내리면 앞으로 이렇게 쏠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심하면, 네, 뒷바퀴가 이제 미끌려가지고 쓸려가지고 이제 슬립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렇게 하실 때는 이제 레브 매칭을 해서, 네, 그거를 막아주는 거를 좋아요. 그 꿀림 현상을 그거를 좀 보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4단이고요. 지금 아마 2차로는 차가 없을 거예요. 네, 4단인데 이제 3단으로 바꿔볼게요. 이제 2단으로 바꿔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약간 오토바이가 약간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냥 이제 기어 바꿨을 때. 그러니까 레브 매칭은 잘 쓰면은 득이 되는데 잘못 쓰면 독이 돼요, 이게 오토바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꾸준한 연습과, 네,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고 적절한 타이밍에 쓰셔야 이게 이득이 되는 기술이지, 그냥 무턱대고 아무 때나 막 쓰시면, 네, 오토바이 엔진에 무리를 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네,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단에서 1단은 절대 하지 말아라, 다운을. 그건 달리고 있을 때 그걸 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솔직히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그냥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래도 약간 이렇게 앞으로 꿀럭하는 건 약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싫어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완벽하게 서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커브는 이렇게 하시면 4단에서 그냥 서가지고, 네, 조금 엑셀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기어가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시 보여드리면 이게 4단이잖아요 그냥 하면, 네, 이게 N단이 잘 안 들어가. 그때 그냥 엑셀 살짝 돌려가지고, 네,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섰다고 그냥 기아가 다 완벽하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 기아가 이제 맞물렸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맞게 해주려면 살짝 엑셀을 돌려가지고 그걸 좀 그거를 좀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야 기아가 더 잘 들어가거든요. 바꿔지거든요. 내려가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4단에 섰는데 기어를 이렇게 바꾸면 어느 순간 기어가 더 이상 안 내려갈 때가 있어요. 이게 안 먹을 때가 있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는 살짝 엑셀을 돌려가지고 탈칵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 다시 바꿔주시면 이제 기어가 매끄럽게 다시 바뀝니다. 이제 근데 또 문제는 레버 매칭 뿐만 아니라 이제 기아를 올릴 때도 솔직히 부드럽게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솔직히 업시프트 할 때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또 똑같습니다만은 좀 그냥 엑셀을 놓고요. 엑셀을 놓고 기어를 올리고 이제 스무스하게 당겨주면 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엑셀을 돌리는데 기어를 바꾸면 기어를 바꾸는 순간 앞으로 확 이렇게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네, 이게 좀 안 좋을 수가 있어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2단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막 꿀렁꿀렁 하거든요. 엑셀을 계속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기어를 바꾸면. 그리고 그 바이크에도 무리가 갈 거고. 그렇게 바꿀 때는 엑셀을 이렇게 놔주고 기어를 바꾸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쓸 때도 이렇게 살짝 이제 RPM 살짝만 맞춰줘가지고 살짝만 쳐줘도 커브가 뭐 그렇게 RPM이 막 심하게 막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 레버를 쳐줘도 꿀렁임을 많이 이제 줄일 수 있어요, 하시다 보면. 근데 이거를 연습하실 때는 일반 도로에서 하지 마시고요, 좀 사람이 없는 데나 이제 차가 없는 데서 하셔야지, 괜히 차 있는 데서 하시다가 다치실 수 있어요. 갑자기 뭐 속도가 다운된다든지, 뭐 갑자기 좀 미끄러운 부분인데 거기서 나도 모르게 해가지고 바퀴가 미끌려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요. 좀 일반 이제 차들 다니거나 이제 사람 많은 곳에서 하면은 약간 위험하니까, 연습은 사람이 적은 곳, 차가 없는 그런 데서 일단 연습을 좀 하시고 도로로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작정 이제 연습을 도로에서 하시면 위험하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올리는 것도 부드럽게, 엑셀링은 부드럽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세 조정도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엑셀을 1부터 뭐 100까지 해서 100단계로 나눠서 연습을 하셔도 되고, 뭐 나는 더 섬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1000으로 나눠 가지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느낌이. 근데 뭐 나는 1하고 10밖에 없다 이러시면은 좀 위험하니까, 모든 바이크 타실 때 엑셀을 좀 정교하게 조작하는 그것도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뭐 커버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크도. 저는 쓸 때마다 계속 조금씩은 다 레버 매칭을 하면서 쓰거든요. 그냥 쓰는 것보다는 확실히 제가 타본 결과 그렇게 쓰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초반에는 그냥 4단으로 썼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안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4단으로 쓰게 될 겁니다. 왜냐면 그거를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도로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까 잠깐 어떻게 말씀드렸지? 뭐 이렇게 해서 와서 섰다 그러면 이제 그냥 여기서 그냥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커브는 좋은 점이 있죠. 4단에 섰다 해도 그냥 기어를 더 올리시면 중립됐다가 다시 1단 들어가니까 훨씬 더 빠르게 그거를 할 수 있어요, 다른 바이크에 비해서. 만약에 매뉴얼 바이크로 6단에 섰으면 이제 기어를 1, 2단까지 다 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은근히 어렵거든요, 사실. 만약에 갑자기 신호등이 또 바뀌어가지고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6단에 놓여 있으면 6단 출발 솔직히 그거 시동 꺼지기 일쑤니까 2단까지는 어떻게든 내려야 되는데 그게 빠른 시간에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점점 더 바이크 타는 게 익숙해지고 도로에 조금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런 걸 차근차근 연습하시면 돼요. 연습하시면 뭐 뭐든지 다 연습하면 느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다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천천히 한번 해보죠. 1단이면 땡기면 바로 나가고요, 2단이면 땡기면 살짝 딜레이가 되고요, 3단이면 땡겨도 한참 있다 나가고요, 4단이면 아무리 땡겨도 안 나가다 천천히 나가거든요. 그래서 4단으로 서서 출발하는 거는 뒷차한테 굉장히 이제 민폐를 끼치는 거고요, 3단, 4단은. 그래서 적어도 2단에서 출발을 하셔야 되는데, 커브는 아까 좋은 게 말씀드렸듯이 기어를 이렇게 내려도 되고요, 이렇게 4단일 때 기어를 올려서 N단을 놓고 다시 1단을 놔도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근데 편하기는 올리는 게 편하죠. 2번만 하면 되니까 4단에서. 내리는 거는 1단까지 하려면 3번을 밟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커브 운용은 자기가 이제 타면서 습관에 맞게 편하게 타시면 되는데, 지켜야 될 것만 이제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브 기어 바꾸는 것도 지금 왼쪽 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뒤꿈치로 다운을 하고 앞꿈치로 이제 업을 하거든요. 근데 어떠신 분들은 그냥 다 앞꿈치로 업다운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뒤꿈치로 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거는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니까 뭐 딱히 답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라이딩이 편한 스타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롱부츠를 신고 있어가지고 좀 커브 기어 바꾸는 게 솔직히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여기는 미리미리 좌회전 준비를 해 놔야 돼서, 네, 이런 식으로, 네, 레브 매칭하라고 2단에서 1단을 넣으면 앞으로 엄청 꼬꾸라지는 듯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게. 더군다나 속도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절대 1단으로 바꾸면 안 돼요. 이게 커브는 1단으로 30km 정도까지가 맥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좀 오래 타시면서 그냥 몸으로 익히셔야 돼요. 나중에는 내가 레브 매칭을 해야지 해서 레브 매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몸이 먼저 생각하기 전에 그게 상황에 맞게, 네, 될 때가 있거든요. 오래 타시면.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커브 같은 경우는 클러치 레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왼발로 클러치 레버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하냐? 밟고 있으면 클러치 레버를 잡은 거와 같은 역할을 낼 수 있다. 그때 왼쪽 발을 다시 떼면, 네, 클러치를 잡았다 놓은 것처럼 기어가 들어가서 이제 구동이 연결돼서 앞으로 나간다. 요걸 이제 알고 레브 매칭을 하는데, 천천히 동시에 하면 요렇게 요런 식이죠. 다시 왼발로 뒤꿈치 밟고 엑셀 당기고 클러치를, 네, 왼발을 떼면 이제 레브 매칭이 되는 형식입니다. 이게 요거 이제 빨리 이제 실전에서 달리면서 해야죠. 다시 밟고 당기고 놓고, 네, 이런 식입니다. 이게 레브 매칭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차가 많은 곳에서나 이때선 연습하지 마시고, 공터나 이제 그런 데서 연습을 하셨다가, 네, 이제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이제 실전에서 사용하셔야지,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시면 좀 많이 위험합니다. 이게 지금 됐죠?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 근데 지금 저 2단이기 때문에 1단으로 레브 매칭은 안 하겠습니다. 살짝 위험해서 그냥 서서 일단 바꾸시면 웬만큼 잘 들어가고요. 네. 지금은 현재 4단이고요. 줄무늬에서는 레브 매칭을 안 하겠습니다. 웬만해서는 워낙 불안한 데라. 가다가 속도를 좀 줄여야 될 것 같다 싶으면 이제 뒤꿈치 밟고 당기고 이제 놓고, 요거를 이제 빠르게 한 거죠. 방금은 이렇게 천천히. 아, 택시 많다. 딱. 근데 커브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하면 레브 매칭이 잘 안 돼요. 빨리 해야 돼요. 빨리. 따락. 거의 이 정도? 그냥 딱에 다 끝나야 돼요. 그냥 딱에. 거의 지금 뭐 동시에 하면 뭐 이런 정도로 지금 보셨나요? 이렇게 빨리 해야 돼요. 그냥 밟고 바로 당기고 바로 놔야 돼요. 올릴 때는 엑셀 풀고 살짝 당겨 놓고, 네, 엑셀 풀고 기어 바꾸고 살짝 돌리고, 요런 식입니다. 요런 식. 레브 매칭 할 때는 이런 식이고요. 절대 2단에서 1단 레브 매칭은 하지 않는다. 일단 요 룰만 알고 계시면, 연습하시면 누구나 다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